네, 한국어 문화학과의 장미라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어 문화학과에서는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한국어 교원 자격증의 미래 전망, 그리고 이 자격증이 미래에 얼마나 유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미래 직업 전망인데, 사실 미래 5년 후에, 10년 후에, 30년 후에 한국어 교원 자격증이 지금보다 더 필요하고 더 유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단적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세요 라고 하면 사실 미래니까 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빨리 변할지는 우리가 아무리 예측을 해도 맞출 수는 없으니까. 하지만 그런 불확실성을 그냥 전제로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견을 달라고 한다면 5년이나 10년은 여기 있는 분들한테 제가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불과 10년 전만 해도 15년 전만 해도 외국인을 보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지금 학교 앞 편의점에 가면 다 중국인 유학생들이 물건을 팔고 있고요. 의사소통에도 별로 어려움도 없어요. 그만큼 누군가가 가르쳐 준 거죠. 시장에 가면 물건을 사는 외국인 주부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공원에 가거나 학교에 가면 순수 외국인들, 한국어를 하나도 모르는 외국인들이 초, 중, 고등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어요. 앞에 교수님께서 우리가 복지국가가 되고 있다라고 했는데 맞습니다. 복지국가가 되고 있고 다문화 사회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글로벌, 세계화 이런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했지만 이제 그런 거는 조금 옛날 생각인 것 같습니다. 다양한 문화가 함께 어떻게 어울릴 수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걸 내가 외국인에게 가르치는가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다문화에 대한 인식을 가져야 되거든요. 이제 제가 쓰는 이 한국어가 우리말이야, 국어야 이런 이야기는 이제 지났고 지금은 한국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을 대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예전에 한국어는 재외동포 대상으로 모국어 교육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외국에 있는 한국인 또는 한국인 후손들에게 가르쳤던 거죠. 지금은 우리가 좀 구분해서 순수 외국인, 순수 현지인들이 한국어를 외국어로 배웁니다. 그리고 한국에 와서 회사를 다니고 대학을 다니고 여기에 거주하기 위해서 제2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배워요. 여기까지가 논의가 많이 됐어요. 그런데 사실 지금 한국어는 밖에 나가보면 두 번째 언어가 아니라 세 번째 언어, 네 번째 언어, 그리고 저 위에 할아버지의 언어였던 계승어로서의 언어, 굉장히 다양한 환경으로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한국어는 계속 필요해요. 그리고 요구되는 부분들도 많습니다. 가끔 어떤 번역기가 개발됐어. 인공지능 이야기를 하면 많이 물어보죠. 외국어 교사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아주 기능적으로 안녕하세요를 가르쳐줄 필요는 조금 사라지겠죠. 하지만 우리가 누가 옆에 통역자 데리고 다닌다고 그냥 그렇게 어디 누군가하고 소통하고 싶고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거든요. 지금도 가이드 없이 혼자 여행하고 싶고 내가 뭔가를 직접 소통하고 싶어 하죠.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배우고 싶고 그 사람들을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은 언어교사고 한국어 교사입니다. 한국이 다문화 사회가 되기 전에 한국어 교실에서 제일 먼저 아프리카의 우간다 학생이 와서 그 문화에 대해서 한국 문화하고의 충돌, 고통, 어려움 이걸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한 건 한국어 선생님들이었어요. 외국에 있는 한국어 교사가 예전에 저는 비공식적이지만 외교관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정말 세계화, 글로벌화, 다문화 시대에서 사람과 사람이 언어를 뛰어넘어서 소통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언어교사고 특히 한국어 교사예요. 한국어 교사 아직 굉장히 많이 부족합니다. 자격증 소지자는 많아졌어요. 그런데 한국어 교원 자격증은 생긴 지 10년 좀 넘었습니다. 그 안에 이렇게 성장했고
예를 들어서 뭐 다른 나라보다 이제 영어권 국가들이 본인 국가들의 제도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특정 주에서는 미국의 교원 자격증이 없어도 한국의 한국어 교원 자격증이 있으면 그러니까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교사로, 물론 그게 뭐 파트타임일 수도 있고 뭐 그러니까 약간의 어떤 전임일 수도 있지만 기사에 그런 기회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도 중국에서도 학생들이 이제 연락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필요한 곳은 점점 많아질 텐데 예측하기 어렵다. 제가 아까 잘 모르겠다라는 말을 조금 더 희망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생각한 것보다 어쩌면 훨씬 많은 곳에서 기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한국어 능력 시험이 없었어요. 자, 위에 있는 거는 여러분들 다 아시죠? 각 나라에서 뭐 공용어 이야기가 나오지만 언어를 하나로 통합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자국의 언어를 가지고 그걸 본 자국의 어떤 경쟁력으로 삼고 있고 그걸 가르치는 국가기관들을 설립해서 세계적으로 문화 전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우리도 늦었지만 토픽 한국어 능력 시험이 있어요. 토픽은 뭐 혹시 외국이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토픽 시험이 이루어지는 곳은 전쟁입니다. 보시면 직접 가보시면 느끼실 수 있으실 거고요. 경희대도 정기적으로 시험을 보거든요. 한번 그날 와보세요. 자, 그리고 한국에서는 세종학당이라는 국가 브랜드를 만들어서 전 세계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열악해요. 제가 보기에는 아직 부족하고 한국어 교원 자격증 소지자는 많고 한국의 한국어 교원으로 일하는 분들은 많지만 아직 더 좋은 처우가 필요하고 더 많은 일이 생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항상 계속 늘어날 수 없어요, 자리는. 어느 순간에는 조금 기다렸다가 폭발할 수도 있거든요.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해왔고 아마 그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정말 몇 개만 생각나는 것들을 이제 주로 많이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는데 우리나라, 그러니까 외국 정부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부처들 중에서 한국어 교육과 관련된 정책을 하고 있고 교육기관에 대해서 운영하는 산하기관이 있고 예산을 운영하는 곳들은 그냥 이렇게만 집어도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우리나라 정부 부처가 뭐 항상 다 잘할 수는 없더라도 그곳에서 오래 고민하고 뭔가 기획하는 일들이 1년, 2년 만에 끝날 만한 일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곳에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한국 문화는 생각보다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류라고 하죠. 한류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진행돼서 언제까지 될까? 한류가 막 왔다가 사라진 곳들이 있어요. 일본은 아주 옛날에 한류가 왔고요. 그로부터 한 20년 후에 싱가포르에는 한류가 왔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한류는 어떻게 됐을까? 비교적 오래된 일본을 보면 윤사마 아시죠? 저는 사실 뭐 그렇게 자연스럽진 않지만 윤사마가 한류였어요. 그런데 그 한류가 비판받았죠. 약간 경시당했어요. 그거는 아주머니들이 그냥 드라마 보면서 집에서 울고 뭐 감동하고 이러는 한류야 라고 했는데 그 한류가 조금 사그라드나 싶을 때 다시 굉장히 일본 사회에서 크게 한류가 왔습니다. K-팝 중심으로 한류가 왔고요. 제2의 한류라고 불렀습니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아주머니들이라고 했는데 그 엄마가 보는 드라마 보는 장면을 기어다니면서 봤던 아이들이 중고등학생이 돼서 한국에 대한 거부감이 없는 거죠. 그래서 K-팝을 받아들였고 한국어 학습자가 젊은 층으로 확산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경제 정치적인 문제가 생기면서 혐한류 이야기도 있었고 다시 위축됐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제3의 한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저는 뭐든지 계속 성장만 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한국어든 한류든 올라가다가 잠깐 주춤하긴 하지만 아마 계속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한국어는 더 많은 사람이 쉽고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가르치는 교육 방법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국어, 한국어, 교육 관련된 지식들을 이제 배우게 되고요. 그래서 배우고 나면
한국어로 이 세상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다 얘기할 수 있는, 뭐 그 이후에도 나왔지만 제가 주로 봤던 시즌은 좀 예전 시즌이어서, 네, 한국어로 이 세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편하게 얘기할 수 있고, 내가 영어 하면 영어로도 할 수도 있고, 그런 언어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즘 뭐 국제어, 세계어로서의 한국어 이런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영어를 공용어 해야 된다는 이야기 있었습니다. 한국어랑 영어랑 같은 지위를 가져야 된다는 논란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이야기 없죠. 한국어가 세계어 아니야? 국제어 아니야? 아, 이건 좀 무리 아니야? 그래도 난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언어만 다루는 건 아니에요. 언어 안에는 문화가 있고, 그래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을 가르치는 대학은 이제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대학은 다 가르칠 거예요. 그렇지만 언어하고 문화를 함께 균형 잡히게 심도 있게 가르치는 곳은 저는 몇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문화를 제대로 알게 되면 한국어 학습자들한테 한국어나 한국 문화를 아는 게 그 학생의 경쟁력이 되거든요. 선생님한테도 경쟁력이 되고 아직도 기회가 되는 언어가 한국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예전에 우리 학교 학생들, 뭐 우리 학교 신문, 그러니까 학교 홈페이지 보면 다 보실 수 있어요. 나왔던 주로 이제 그런 사진이나 개인적으로 저한테 보내줬던 사진들만인데요. 외국에 살면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저희 이제 학과 동문들, 또 한국어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는 이제 저희 학과 동문들 위주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으면서 한국국제교류재단, KF, 세종학단재단, 재해동포재단, 뭐 굉장히 많은 곳에서 한국 파견을 하고 있고, 재학생도 있어요. 봉사단에서도 한국어 봉사자를 이제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파견을 보내고요. 저희 학과 차원에서도 인턴을 보내기도 하고, 현지에 교수 자리가 부족하다고 하면 추천을 해서 파견을 보내기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국내에서 이제 주로 이제 많이 알려진 게 대학이에요. 그래서 우리 학과를 졸업하고 대학에 있는 동문들도 많이 있고요. 대학에서 이제 외국인 유학생들을 가르치지만 그것과 별도로 이제 다문화 사회죠. 그래서 결혼 이민자들, 그리고 근로자들, 그래서 이주나 오랫동안 체류하는 분들을 가르치는 우리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자격증을 따고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사실은 나중에 기사를 찾아보시면 다들 대단해요. 그러니까 상도 많이 받고, 이거 외에도 저기에는 이제 언어발달사도 한국어 교원 자격증이 있으면 아이들이 언어를 발달시키는데 한국인 아이가 아니라 다문화 가정의 아이는 접근이 좀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이중언어 발달사라는 직업이 새로 생겼어요. 근데 초창기에는 한국어 교원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랑 언어 전공자랑 반반 쓰거든요. 자, 이렇게 쓰고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확장이 되면 뭐 별도의 과정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이제 시장이 형성이 되면. 자, 이중언어 발달사도 있고, 요 아래 보면 정말 이제 다양하게 이제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어떤 활동들을 하는 것들이 다문화, 한국을 잘 모르는 사람들의 대상으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알리는 모든 일에는 사실은 한국어 교원 자격증이 기본 자격증으로 큰 역할을 해왔고 앞으로 역할은 더 다양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다양해질지는 모르겠어요.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 이제 메인 홈페이지에 공개된 사진이어서 가져갔어요. 저 사진을 왜 썼냐라고 하실까봐. 네. 한국어 교실입니다. 한국어 교실은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좀 아프더라도 교실에 들어가면 아픈 게 다 낫습니다. 즐겁거든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한국어는 배우고 싶고 필요하고 나한테 특별해서 배우러 오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아마 가르치면서 많은 보람도 느낄 수 있고, 이런 이제 다양한 문화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책자 안에 들어있는 내용인데요. 책자에 있는 내용하고 또 다르면 궁금해 하실 수도 있어서 그 내용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 중, 고등학교에 교원 자격증이 있어요. 그 초, 중, 고등학교 교원 자격증은 교육부 장관이 줍니다. 그리고 한국어 교원 자격증은 국어 교원 자격증하고 별도로 만들어졌는데 그게 2005년에 법이 만들어지고 이제 시행이 됐어요. 자격제도가. 그러니까 그 이후에 됐죠.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는 문체부 장관이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줘요. 그리고 아까 본 세종학당도 문체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어 대상의 어떤 교육의 정책들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자격증을 받으려면 대학이나 대학원의 과정을 졸업해서 꼭 졸업장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한 경우에 잘 교육과정이 갖춰진 곳에서 필요한 영역의 과목들을 듣고 졸업을 하면 2급 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2급 자격이 필요하고요. 앞으로는 2급부터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자, 영역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6번 한국어 문화학과의 영역별 교과목은 한국어 문화학과에는 모든 과목이 다 교원 자격증을 받는데 적합한 과목들로 심사를 완료한 과목들이에요. 그래서 편하게 다 선택하시면 되고요. 끝나고 나면 졸업증명서, 선적증명서, 그리고 신청서만 내시면 문제없이, 그러니까 우리 학과를 졸업하면 문제없이 자격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학과 공부가 쉽지는 않습니다만 졸업만 하신다면 자격증 받는 거 쉽죠. 신청서만 내시면 됩니다. 자, 한국어 교원 자격증만 있으면 이중언어 발달사도 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귀화 시험을 보거나 외국인 대상의 어떤 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이 있을 때 한국어 교원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활동을 했는데 수요가 많아지면 처음에 양성 과정이 생기고 제도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문화 관련된 수요가 많아졌기 때문에 자격 제도가 이제 조금씩 시행이 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관련된 것들 중에 다문화 관련된 다양한 이제 활동들이 있는데 자격제도, 그러니까 전문가 과정이 만들어진 것이 다문화 사회 전문가가 있어요. 예전에는 이 과정 없이 한국 교원 자격증이 있으셨던 분들이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과정이 있으면 더 유용한, 이제 이 경우에는 결혼 이민자들 중에 귀화 시험을 보거나 할 때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참여해야 되는데 1, 2, 3, 4, 5단계가 있어요. 1, 2, 3, 4단계는 한국어, 5단계는 한국 문화의 이해. 네, 5단계는 이제 언어만이 아니다. 문화도 해야 되고 한국 사회도 알아야 돼. 라기 때문에 5단계의 경우에는 다문화 사회 전문가, 수료증이 있는 경우에 채용을 해요. 그래서 아직은 그 부분이지만 이 자격증이 이 수료증이 또 얼마나 많이 쓰이게 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귀화나 이주민에 대한 정책을 관여하는 데가 법무부인데 이 수료증이 법무부 장관이 하는 그 제도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자격증 과정이 필요하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우리 학교에서 이제 만들었는데 준비를 굉장히 열심히 꼼꼼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과목들에 대한 어떤 준비들은 되고 있고, 실제로 만약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 있다면 아마 내년에는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과목명도 다 나와 있는데요. 혹시 바뀔까봐 알려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안내가 되면 졸업 전에 들으시면 이 과목들을, 해당 과목들을 졸업 전에 들으시면 이것도 수료증을 받을 수 있고 이 수료증 가지고 강사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